안녕하세요. 브레인 제주입니다. 생존을 넘어 탁월함으로 함께 가시죠. 회사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은 바로 대화일 겁니다. 직종에 따라서 대화의 종류와 그 양은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요. 회사라는 것이 나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닌 조직 생활인 이상 어느 곳에나 동료분들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게 될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바로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시나요? 욕망? 회사에서? 대화하는데 욕망? 의아하시죠? 다름 아니라 업무적 대화에서 여러분들의 말을 한마디 더 넣고 싶은 욕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상대를 이기고 제압하고 압도하고 싶어서요.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경험하면서 가지게 되신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그리고 세상 바깥으로 여러분들이 내고 싶은 바로 그 생각을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에게 일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을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적 비즈니스 놈 그러니까 업무적 표준의 사람들과 일해봤지만요. 소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푼다, 풀었다, 즉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성의 민족을 저는 한국인 만큼 그렇게 열성의 민족을 저는 지금까지 찾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일하고 또 일이 끝나고도 필요하다면 저녁 회식이나 개인 술자리까지 가서 혹은 카페에 가서라도 동료분들과 단순 친분을 넘어서서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어떻게든 토로하고 또 들어보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업무적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보면 의아할 정도죠. 물론 펍에 가서 외국인들도 동료들과 거나하게 취할 때까지 술집을 옮겨다니며 친분을 쌓을 수도 있지만 갈등이 생기면 법정으로 가서 법적으로 풀어내거나 혹은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그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를 구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문화 공간은 한국이 확연히 다른 갈등 해결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갈등을 애초에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갈등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보통 서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대방이 모두 인지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흘러간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면서 동료분들과 대화에서 방향이 다름을 감지하셨을 때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방향이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업무적 상황과 다른 채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순간 그 기회가 막히거나 주어지지 않는 바로 그때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 뜨거운 것이 좌절감, 화, 그것을 넘어선 분노, 어떤 것이 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임프레션, 인상과 또 감정이기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마냥 억제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니까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가지실 때가 이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 혹은 조금만 더 참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었는지 잠시 다시 들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본다는 것이 도의적이거나 선한 마음을 출발점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이더라도 업무 자리에서는 최소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회사는 어떤 것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이익을 지켜냄으로써 개인의 생존 여탈도 달려있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적 고민이 있었다면 대화에서 자신만의 소신과 의견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죠. 자, 개인의 생존 여태를 초월해서 치열한 국가적 생존과 쟁탈전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았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그 징기스칸은 매서운 장악력으로 독재자처럼 보이기도 쉬운데요. 사실상 징기스칸은 정복한 국가들에서 조세만 걷어들이고 보호를 해주면서도 그 나라의 관습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요. 그 나라에서 배울 문화와 관습이 있으면 최대한 배우고자 했습니다.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는 중에도 상대가 잘하는 것을 찾고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귀를 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당나라의 태종 또한 여러 평가가 있기도 하고 시기 자체가 좋았다는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러 인사들의 이야기를 두루 포용하고 잘 듣고 항상 의사결정의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정관의 치, 즉 태평성대를 이루어낸 것은 우리가 매우 크게 참고하고 배울 점입니다. 관련 내용은 정관정묘에서도 잘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서 당태종 이세민의 이러한 면모를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원전 또 유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로마 왕국 시절부터 동로마 제국 말기까지 있었던 로마 원로원의 공화정 시대의 그 역할이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그 당시 귀족과 평민에 관계없이 선출된 원로원 의원들에 따라서 의견 최적화 기관으로 로마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가 최전성기와 향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입법, 사법, 선거권까지 가지면서 여러모로 로마 흥망성쇠의 원로원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평가를 원로원은 받지만 수천 년 전부터 의견 최적화를 위해 쓰였던 시스템으로 그 본질적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을 때 로마는 흥했고 황제 시기로 들어서 의견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로마는 망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생각은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과 회사라는 조직 사회를 살아가시는 그 조직 내의 시대적 상황, 업무적 목표에 따라서 하나의 결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민하고 깊은 사고가 최적의 의사결정에 가까워진 수준이라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인지 능력과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상 최대의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다면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참고 상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상황적 배경까지 이끌어내 볼 수 있다면 부가적으로는 상대의 나쁘지 않은 호감도 받을 수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들어본 의견과 내 의견을 비교해서 나만의 자존심, 이고를 초월해서 더 좋은 의견을 선택하거나 혹은 합쳐서 더 좋은 안을 도출해내서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을 매 순간 내리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나 직장 생활에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나쁘지 않은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이야기하죠.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이 옳다면 그 옳음에 대해 더욱 명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틀렸다면 더 나은 의견을 찾아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찾게 된다. 그것 이외에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란 것은 귀를 일찍 닫지 않고 나의 의견을 동료의 이야기와 동일한 선상에 두고 더 나은 길을 찾아볼 수 있는 선택권을 내게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습관이 일상화될 때 여러분들의 생존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성장과 성공으로의 발판도 마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